우리 몸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음식 씻고 음식 맛보고 발음하게 하는 역할 외에도 우리 몸의 어떤 건강 상태를 혀에 있는 색깔 그리고 형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실제로 환자의 설질 그리고 설태의 변화를 관찰해서 우리가 질병을 진찰하는 게 설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진료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의 혀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연 분홍빛을 띠어 촉촉합니다. 매끄러운 형태를 보입니다. 반면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 찾는 분들의 혀를 보게 되면 혀가 하얗게 백태로 덮여 있다든지 끈적하고 거품이 있는 혀, 침을 갖고 있다든지 또 혀를 자세히 보면 가뭄든 눈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신체 이상의 원인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도 혀에 특이한 무늬가 생기는 경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혀 표면이 마치 가뭄의 눈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흔적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설열, 균열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 것처럼 갈라지는 혀, 이걸 지도설이라고 합니다. 혀에 치아 자국이 찍혀서 남는 증상을 우리가 치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혀가 갈라진 설열은 혀의 민감성을 높여서 따갑고 아픈 자결감을 증폭시킵니다. 이렇게 혀에 특이한 무늬가 생기는 건 정상인의 경우에도 약 한 5%에서 10%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혀에 이런 무늬가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고 또 질병하고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 갈라짐이라는 증상 그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갈라진 틈이 많게 되면 이물질이라든지 세균 번식이 잘 되는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강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혀만 단순히 갈라진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혀가 너무 아파요, 아려요,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냥 혀 갈라짐, 혀 통증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 붙여서 부를 수는 있지만 정작 이 증상을 겪는 당사자에게만 정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24시간 끊임없이 입 마르고 혀가 화끈거리고 혀가 쓰리고 아린 게 정말 너무너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괴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겪어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원인도 여러 가지고 치료법도 사실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을 그냥 포기하고 참고 지내기에는 환자 당사자는 너무도 괴로운 증상이죠. 이게 바로 혀 갈라짐, 혀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과 함께 혀가 갈라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통은 구강 건조증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구강 건조증도 혀 통증과 같은 증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강 건조증이 오게 된 원인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혀 갈라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병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의 화로 인한 상혈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 화병의 특징이 있어요. 4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맥이 빠진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여기로 기가 꽉 뭉쳐 있으니까 팔다리로 기가 안 가겠죠. 두 번째, 나 소화가 안 돼요. 위염도 아닌데 항상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 세 번째, 두통, 어지럼증, 만성 피로가 유발됩니다. 네 번째, 신장이나 장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항상 화병이 있는 분들은 푸석푸석해요. 부종이 유발됩니다. 이 4가지가 성인 화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심장에 화가 있다. 심장에 열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이 화라고 하는 거는 동의보감에 서술되는 6가지 외감 사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어떤 감정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게 바로 이 화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하게 되면 불길의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어때요? 화가 타오르는 모습이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치솟습니다. 이걸 우리가 권량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화라고 하는 거는 타오르는 에너지고 움직임을 주관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60대 여성, 2년 전에 심한 스트레스 후에 혀통증이 너무 심해서 내원한 환자분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혀통증 환자분들 이렇게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잖아요. 주로 보신 것처럼 상체, 이 가슴 위쪽으로 열독이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진이 빠지게 되고 허열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혀에 집중이 되게 되면 입에서 나 쓴맛이 느껴집니다. 쇠맛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혀가 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런 분들의 설태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백태가 굉장히 많고 치흔, 혀 가장자리에 치아 자국이 울퉁불퉁 나고 혓바늘 더 심한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혓바닥이 지도설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혀가 아픈 혀통증, 구강자결감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단순히 입만 쓰면 다행인데 이런 분들은 입 쓴 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갈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눈이 너무 건조하다. 근데 배를 만져보잖아요. 그럼 배는 너무 차요. 다리가 시려서 찬바람이 분다. 내 몸은 정말 천근만근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은 반짝반짝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체질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소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면서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혀를 보게 되면 혀에 백태가 낀다든지 혀에 돌기가 다 생기고 갈라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 가서 침생 검사까지 다 했는데 근데 몸에는 뭐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꾀병이 아니에요. 너무 힘듭니다. 오셔서 우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혀가 아프다. 내 몸이 힘들다. 내 몸 좀 봐달라는 그런 신호등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어떤 자동 조절 스위치가 고장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데 화가 위로 치솟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래쪽으로는 오히려 냉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은 계속 시큰거리고 가슴이나 얼굴 쪽으로는 상열이 되면서 얼굴이 홍조가 생기고 이 열독이 계속 상체 쪽으로 올라와서 내 입에 있는 침을 마르게 하고 또 점막과 점막 사이에 윤활이 부족해지게 되면 구내염이라든지 구강 건조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혀통증이 혀통증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입마름하고 단짝 친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의 혀를 보면 혀에 항상 백태가 껴있고 구내염, 입냄새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혀 사진 한번 보실까요? 혀가 어때요? 빨갛게 맨들맨들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혀 표면에 있는 돌기죠. 맛을 느끼고 음식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유두가 이렇게 다 깎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걸 보면 아, 이분은 오랜 시간 혀통증을 겪어왔구나 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구강건조증 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침샘 분비가 적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혀 표면에 돌출된 유두가 이렇게 깎여 있다든지 혀 표면 자체가 깎이면서 굉장히 자극에 민감해지게 되고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년 내내 입병 달고 살고 입마름이 심하고 소화는 안 되고 가스 차고 혀를 보면 백태, 맨질맨질 유두가 다 깎여 있는 그런 설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스트레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스트레스 받게 되면 우리 인체의 면역이 떨어져요. 상열이 되면서 구강 점막의 어떤 사이토카인 시스템 자체가 교란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입건조하고 염증 자주 생기고 소화장애, 위장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환자분들은 혀통증, 입마름 그 자체만 보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처방으로 생진음도 소개시켜 드렸어요. 생진음 하게 되면 몸의 진액 생성 그리고 분비가 부족할 때 요거를 잘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자율신경의 균형을 돕는 약초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H 생진음으로 여러분이 검색하신 분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가정에서 내 스스로 셀프로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처방이라든지 어디를 눌러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혈지압법도 알려드린 바가 있으니까 H 입마름, H 구강건조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기능의 저하입니다. 혀통증하고 위장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만성적인 위장병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맥진 그리고 더불어서 혀를 보는 설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식적 환자들의 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백태 그리고 설열, 혀 갈라진 거, 구취입니다. 하얗거나 누런 설태가 끼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설태는 이를 닦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금방 또 생기죠. 특히 이런 분들 중에서 혀 가장자리 보면 울퉁불퉁한 치흔이 있으신 분들 있다. 그러면 나는 소화기에 이상이 있으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는 신호등이 켜진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식적이 뭡니까? 전 식적 처음 들어봐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난 분명히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 검사하면 분명히 이상이 있을 거야 라고 가서 검사를 받죠. 근데 별 이상 소견은 없어요. 소위 우리가 그럴 때 신경성 위장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증상은 너무나도 심한데 막상 검사해보면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다.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식적이 아닐까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 신경성, 과민성, 기능성 이런 이름 앞에 붙은 위장병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볼 때는 큰 이상은 없는데 실제 이 위장 점막 안쪽에 문제가 아니라 위장 점막 외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적 환자의 한번 혀 사진을 볼까요? 지금처럼 백태, 황태, 흑태, 또 심하면 지도설 그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한 혀가 선홍색이라고 한다면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많을수록 이 백태가 두터워지고 심해집니다. 여기서 더 진행이 돼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진행이 되면 황태의 소견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흑태, 더 심한 흑태는 이것보다 까맣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심각한 케이스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가셔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적 증상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일단 속이 불편해, 안 좋아. 그러면서 명치가 항상 그득하고 막힌 느낌이 있거나 목에 뭔가 매달리는 느낌이 있다. 근데 내시경 검사에서는 별 이상은 없다. 두 번째, 역류성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요. 근데 그때뿐이고 나는 잘 안 나. 계속 재발이 돼. 근데 항상 속쓰림이 심하고 아픈데 어떤 약도 잘 안 듣습니다 하시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뭘 먹기만 하면 항상 체하고 막힌 느낌이 있고 이런 분들이 심하면 등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배는 항상 가스가 차고 복부팩만. 근데 배를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배가 차다 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번째로 트림 방귀가 굉장히 심하고 과민성 대장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져봤을 때 내 배에 뭔가 단단한 덩어리가 돌아다녀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식적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H 위장병, H 식적으로 검색하시면 좀 자세하게 했거든요. 이런 식적 환자들의 특징이 소화 안 되고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나 3kg, 5kg, 많게는 10kg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먹지를 못하게 되면 기허,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가 계속이 되고 점막 위축이 생긴다든지 구내염이 잘 발생한다든지 합니다. 그럴 때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 부족해진 진액을 보충하고 위장의 기능이 떨어진 걸 좀 끌어올려서 식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편해지면 일단 잘 먹게 되고 마른 혀에 침이 돌고 입이 촉촉해지고 혀통증, 자극에 민감도가 줄어들게 되면 화끈거린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야 하는 임상 사례가 참 많아요. 혀통증의 원인 첫 번째 화병, 두 번째 위장병 알려드려서 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해당하지 않아. 세 번째는 갱년기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갱년기,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불안정해지면서 왜 우리가 진 빠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전신에 걸쳐서 내가 가을 낙엽 같다, 마른 나뭇잎 같다, 푸석푸석하다,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부와 모발이 푸석해지게 되고 신체에 있는 모든 점막이란 점막, 눈, 코, 입, 질까지도 건조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혀통증, 이 구강 점막도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갱년기가 되면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혀통증, 혀 갈라짐,
구취까지 발생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갱년기 시기에 발생한 혀 통증과 갈라짐 현상은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에 폐경이 됐다. 그럼 폐경 전후 10년이 갱년기예요. 40살에서 60살. 요 시기에 내가 있는데 나는 항상 혀가 갈라지고 혀에 통증이 있고 혀가 굉장히 입마르고 건조하고 구내염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것보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여러 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뭐 H 갱년기 또 H 여정단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원인이라든지 치료법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증상들이 막 생긴 게 갱년기 때문이라는 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진작 이런 치료를 할 걸. 내가 내 몸한테 너무 인색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한두 달 후에 치료하고 좋아지셔갖고 웃는 미소를 볼 때 그때가 참 기분이 좋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입 벌리고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에도 혀 갈라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구강이 쉽게 건조해지죠. 입으로 호흡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입으로 숨 쉬면 생기는 병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인후염, 후두염, 편도선염 같은 목의 염증, 그리고 구강건조증, 치주질환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침 분비량보다 증발되는 양이 훨씬 많아서 입 자체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강 세포들이 건조한 상태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외부의 유해 물질에 취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자주 생기게 되고 혀가 갈라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쉽게 찢어지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내가 잘 때 입 벌리고 자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 벌리고 시원하게 숨 쉬는 게 더 편한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 H 코 호흡으로 검색하셔서 코로 호흡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동작 알려드렸거든요. 매일 한번 꾸준히 따라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혀 갈라짐, 혀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이 화병으로 인한 상열증 때문에 혀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위장병, 식적으로 인한 어떤 소화기의 기능 저하로 생길 수 있는 거. 세 번째, 갱년기. 네 번째, 입으로 호흡하는 입호흡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혀를 봤더니 혀가 배태가 껴있고 얼룩덜룩 다 설태는 탈락이 돼 있고 이상한 무늬가 생겨. 나 이거 큰 병 아닐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 가셔서 원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내 스스로 지키는 거잖아요. 혀의 문제들, 혀 통증, 입마름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구강의 문제만이 아닌 내 몸의 상태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근본 치료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채널 H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정보로 정말 쉽고 재밌게 건강 한번 지켜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